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로 결정처럼 중요한 선택도 있고 치킨 주문처럼 보다 덜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선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선택도 있지요. 선배들을 초청해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학원 강의를 병행하면서 유명해진 선배였어요. 나중에 판사로 발령을 받은 선배는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고 후배들 앞에 섰습니다. 특강 주제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이었습니다. 선배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슬럼프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두세 달에 한 번쯤 오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것이 슬럼프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부하기 싫어진다고 해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수험생은 다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버틸 것이냐, 가방을 쌀 것이냐.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양념을 주문하면 양념치킨이, 후라이드를 주문하면 후라이드 치킨이 배달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방 싸기를 선택하면 무엇이 다가올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선택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충동 구매는 주문을 넣기 직전까지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65 공비타민 선택은 스스로의 몫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챕터의 제목은요,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아야 그것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합격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자리, 경제적인 여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앤서니 라빈스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합격이나 돈, 일자리, 집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의 우리의 감정이라고요. 기쁨을 누리는 감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정,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풍요로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바로 그것들이다. 어쩌면 행복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들이다 라고 앤서니 라빈스는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많은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사실 그것을 손에 이미 넣었다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소 모순적이죠? 풍요롭고 싶다면 이미 내가 풍요롭다는 감정을 가져야 실제로 풍요가 나에게 온다. 말 자체로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요. 곰곰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합격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때라야 가뿐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거나 남들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발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감정이 이미 있어야 우리는 가뿐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감정만 들려고 기분을 억지로 막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사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았었습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고도 남아서 나는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 정도로 준비를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느낌은 가짜가 아닙니다. 사기도 아닙니다. 진실한 느낌인 거죠. 다시 앤서니 라빈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앤서니는요, 그런 좋은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얻어야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갖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감정, 풍요로운 감정, 기쁜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점이 앤서니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조언해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어가 보죠. 앤서니 라빈스의 목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전설적인 가수예요. 그는 열광적인 저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잠들기 위해 매일 습관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답니다. 그 마약은 매일 복용하는 것들 중 첫 번째에 불과했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첫 번째 마약을 요구할 때면 항상 내 첫 번째 것을 찔러줘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의 조수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서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진정제들을 엘비스에게 주고 그의 어깨 쪽지 아래에 주사를 3번씩 넣었대요. 엘비스의 전용 요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들은요, 엘비스가 잠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지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는 매일 밤 3개의 치즈버거와 67개의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먹었대요. 때로는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할까봐 조수들이 음식을 목구멍에서 빼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먹고 주사를 맞고 나면 엘비스는 4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을 잠깐 자고 나서 깬 그는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조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2번째 약을 달라고 했죠. 엘비스는 스스로 약을 삼킬 힘도 없어서 조수가 약을 그의 입에 털어넣고 물을 먹여서 삼키게 했어요. 3번째 약은 요구할 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수가 알아서 약을 먹이고 정오까지 잠을 자게 했습니다. 정오쯤에야 여전히 약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일어난 엘비스는 또다시 약을 하나 먹고 코카인을 솜에 묻혀 코로 들이마셔서 몸이 깨어나게 한 후에 억지로 무대에 섰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엘비스가 죽던 날 그는 그 모든 약을 모아서 한 번에 치사량으로 복용했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매일 자신의 몸을 학대하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술이나 사업의 정상의 위치에 섰던 사람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성공을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그들은 그런 다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잊을 때까지 계속 행복을 쫓으며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과식을 했지요.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번창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멋진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던 간에 자신에게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취감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위를 갖추기 위해 멋진 차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행복한 가정은 왜 필요할까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느낌, 친밀감, 소속감, 따스함 등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 또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 또는 마음 상태를 갖게 해줄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냥 주변의 자극에 자동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단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이나 감정 또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자극 주는 대로 그대로 저절로 반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느낌, 감정,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차례차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신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앤서니 라빈스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요, 감정은 행동에 의해 창조된다 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었대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변화가 그 순간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과 행동까지 변화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신체를 허약하게 놔두거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주 피곤한 것처럼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다면 우리는 곧 실제로 피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신체가 감정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감정 상태가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둘은 사실 서로 끝없이 영향을 미치는 연결된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를 살펴봅시다.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책을 읽고 이 기술을 배워가면서도 순간 이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의식적으로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서 있다면 혹은 걷고 있다면 허리를 바짝 세우고 똑바로 당당한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옴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정 상태를 순간적으로 바꿔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세게 내쉬어 보십시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하루에 5번씩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으며 거울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행동이 아주 바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신체 행동이 뇌의 한 부분을 계속 자극해서 습관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신경 회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앤서니 라빈스는 강조합니다. 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껑충껑충 뛰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껑충껑충 의식적으로 뛰는 것은 감정 상태를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태에 처하더라도
계속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 그것과 연결된 감정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느끼는 것은 너무 적다.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삶에서 솟아나오는 창의적인 감정에 대해 느끼는 것이 너무도 적다. 앤서니 라빈스는요, 유명한 가수 존 덴버와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그는 존 덴버를 도와준 적이 있었대요. 앤서니는 존 덴버로부터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 혹은 높은 인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존 덴버가 성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앤서니는 느꼈대요. 그런데 앤서니가 그를 도와준 까닭은요, 어느 날인가 존 덴버가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꽉 막힌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의 작곡가이자 최고의 가수였던 존 덴버가 어느 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나락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겠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든 공부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꽉 틀어막힌 상태가 되면서 의욕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존 덴버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앤서니가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이어가 봅시다. 앤서니는 존 덴버가 최고의 곡들을 작곡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아내면서 그가 신체적으로 매우 활달할 때 영감이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예를 들면 스키장 언덕을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온 직후이거나 소형 비행기 혹은 자동차를 타고 속도를 내서 달릴 때 영감이 떠오르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속도감이 느껴질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존 덴버의 창의력이 솟아나곤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덴버가 앤서니를 만났을 때요, 존 덴버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약간 좌절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예전처럼 강렬하게 스포츠를 즐기지도 않았답니다. 바로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앤서니는요, 그런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일단 다시 강렬한 운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확신감을 되찾고 즉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었대요. 누구라도 언제든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태를 바꾸기만 하면 행동 수준도 달라질 거죠. 모든 능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그것에 접근하게 하는 감정 상태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감, 강인함, 유연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신체 행동의 패턴을 창조하는 거다. 행동하지 못하고 질질 끌기만 하는 것은 움직임의 결여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더 이상 잘 돌아다니지 않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시겠죠? 늙는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 즉 움직임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고 의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젊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앤서니는 이렇게 매듭지어요. 움직임의 결여가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신체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감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체 상태에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짓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 흔히들 알고 있지요. 앤서니 라빈스는 그것을 더욱 확장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의욕이 넘치고 공부가 하고 싶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넘쳐날 때의 상태는 대개 우리의 신체 상태가 퍽 쾌적한 상태에 있었을 때이고, 바로 그런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신체 상태의 패턴을 찾아내서 의식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신체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수시로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늘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피곤할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퇴근할 때 이미 몸이 녹초가 되더라도요, 억지로라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면, 그리고 러닝머신 기계 위에서 시속 14km, 16km 전속력으로 잠깐이라도 달리고 나면, 폭발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땀이 쫙 나면서 다시 의욕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던 글을 쓰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신체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노하우를 모르신다면 피곤할 때 살살 몸을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의욕이랄까 감정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방법을 만약 모르시고 있다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하나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제가 계속 공부든 일이든 운동을 하시면서 하십시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어질 내용은요, 우리 관심의 초점을 바꿔라입니다. 이 부분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